다음은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아직도 이제 보수가 윤미향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뭐 수준으로 따지면 옛날에 뭐 그 조국 일가에 대한 어떤 신상털이 못지않은 신상털이를 해가면서 어떤 정치적 봉적으로 만들고 있고 마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는 아주 극악한 어떤 죄인으로 이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우리 그 마포에서 그 이제 그동안 쭉 그 돌봄 봉사를 하고 계시던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특별한 그 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추모 행사가 그 진행이 됐었고 어느 정도 이제 행사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입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어떤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 테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작에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편가르기나 어찌 보면 이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있는데 그 계열이나 방향이나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난하거나 이거를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잘 못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요, 현재 그 어,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뭐 배상에 대한 이런 그 돌봄이라든지 배상에 대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딱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정의연대가 첫 번째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어, 또 이제 이번에 그 돌봄의 집 손 소장님 마포에 계셨다고 합니다만 이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이제 돌봄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차피 인원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조계종을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정의연에서는 돌봄 그 서비스 돌봄 행정은요 정식으로 인가받은 단체가 아니에요. 민간이 순수한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 단체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조계종 산하의 나눔의 집은 공식적인 그걸 뭐라 그러죠? 국가에 신고가 돼 있는 복지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죠. 사단법인. 네,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안에 조계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이런 분은 월급쟁이고요. 이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들 전체가 조계종의 스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산하기관을 그냥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른바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앞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연에 대한 공격을 펼치고 있는 태평양 전쟁 유재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대표가 최용상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원래 이 단체의 일종의 이제 그 총무였습니다. 한 2년 정도 거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갑자기 이 단체의 대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대표도 아닙니다. 연관 관계가 없어요. 한때 이제 태평양 유족회에서 일을 했다라는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와 이 단체 셋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세 가지 그 이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인데 이 세 단체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분열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다른 방향성이 지금의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이 해왔던 모토가 사실은 달라요 방향성이. 그 방향성이 다른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로 그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이 충돌 과정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이번에 이제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저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단체에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 세 단체의 알력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세요. 일단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세 단체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연관 관계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집회에 나가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윤미향 대표의 정의연하고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주로 거주하시고 대구로 옮겨가기 전에 어떤 이제 지원을 많이 받고 거주하셨던 데는 조계종사의 나눔의 집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미향 씨 이 비난 사태를 만들고 있는 이 그룹 안에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이 할머니를 모시고 다닌 사람이 태평양 유족회 최영상이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유족회와 최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태평양 유족회는요, 양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온 단체입니다. 이 양수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태평양 유족회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이 양수님 씨는 1943년, 이때 나이 8살입니다. 이때 8살인데, 시아버지, 친아버지도 아니고, 이제, 8살 무렵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43년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아니 8살 무렵에 시아버지가 돌아갔다고요? 아니 1943년이면 이 사람이 8살 때인데 그때 징용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이 시아버지였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 8살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있어. 근데 이분이 징용을 피해를 해갖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1973년도에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유족 대표로 해갖고 발기 이사로 이 사람이 태평양 유족회라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단순하게 위안부뿐만 이게 그때 정신대라고 불렀으니까 정신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징병 갔던 군인들, 그다음에 그 군속으로 따라갔던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일반 노동자들 있잖아. 지금 그 징용군 피해로 불리는 일반 노동자 이런 사람들 다 포괄해가지고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이 단체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해갖고 이 단체에 발기 이사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태평양 가족 유족회를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법인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아예 이 양반이 만든 거야. 양수님 씨가. 그래갖고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할머니들을 끌어모아고 무궁화회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정신대 할머니들의 일종의 피해 보상을 위한 모임 같은 것들을 뒤에서 이제 후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유족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보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돈을 먼저 받아보자라는 게 모토인 거야. 세상.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 정부한테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모토예요. 근데 문제는 2010년도에 이 단체에 이제 대일 민간 청구권 소송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피해자들한테서 보상금을 받아내자. 그래서 집단 소송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는 제3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친척 관계가 있으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무려 3만 명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소송 비용으로 한 15억 원을 갈아채요. 그래서 그 돈을 좀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을 거면서 3만 명한테 당신이 혹시 진영 피해자, 왜냐면 이 명단을 알고 있었으니까, 오래 활동을 했으니까. 진영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전쟁 피해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대규모 이제 사기를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양 대표하고, 양 대표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모 씨.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한했던 장모 씨를 비롯해서 무려 39명이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근데 이 양 씨하고 양수님 대표하고 사무총장이었던 아들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몰랐다는 거지.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3만 명 거기에 그 어찌됐건 간에 소송 비용 대리를 해갖고 등록했던 분들만 전부 다 이제 그 손해를 본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 이 회장과 이 사람들이 이제 따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지 사실. 본인은 직접적으로 가담을 이제 하지 않았고 이거를 공동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서 법원이 딱 이 두 사람만 풀어준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태평양 유족회에서 2005년과 2006년도에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최영상인 겁니다. 최영상이 일단 태평양 유족회하고 연결 관계는 거기가 이제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개입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용수 할머니하고 여기를 보살펴 왔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이미 15년 전에 거기서 잠시 근무했던 게 이력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현재 평화인권당의 대표입니다. 네. 이 평화인권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정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이제 태평양 유족회 말고 2015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 유족회, 이름도 더럽게 길어요. 하여튼 그와 비스무리한 단체를 별도로 하나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동원 일제피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정당이라고 해갖고 정당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인권정당, 강제동원 일제 피해자 일본 군 위안부 인권정당이 지금의 평화인권당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05년도에 잠시 거기 태평양 전쟁 위적회에서 일을 좀 배워가지고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15년에 자기가 독립해서 차린 거고요.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평화인권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신미자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궁화회의 소속 할머니들인데 이분들을 기초로 해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든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빨리 정부는 배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행보가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인터뷰 같은 데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이용수 할머님의 인터뷰로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인터뷰 내용은 뭐냐면 이건 이제 실제 최영상 대표가 일본 극우 잡지 주간 춘춘가 뭐 설마 주간 문춘? 주간 문춘. 주간 문춘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올 3월 9일에 한 인터뷰예요. 이 인터뷰 내용에 일각해서 보게 되면, 요거 이제 사태가 본격 일어나기 전에 한 건데, 1965년 한일 청구 협정권은 종료됐으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연의 어떤 그 수요 집회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올해 3월에 주간 문춘하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4월 달에 들어와서 갑자기 3일 지난 거죠. 이 인터뷰 있고 3일 있다가 윤미향 씨는 반미 반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탄압했다. 돈을 떼먹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뭐 처벌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전국의 23만 피해자들이 자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따위 주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용사 할머니랑 같이 윤미향을 처벌해라라고 하는 1인 시도를 해가면서 지금 있는 사태를 이끌고 있는 거고 보수 언론이 여기다가 기름을 부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배상을 몇백억이든 받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와리를 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뽀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냐. 지난주에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요. 제가 용어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일종의 뽀찌 뜯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 말고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아까 댓글에 보니까 그 수양딸 얘기도 나오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용수 할머님 수양딸이 5월 14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이 사람을 최영상 대표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어는 없어요. 이 모든 논란은 당신이 만든 거다. 나 없을 때 당신이 엄마한테 접근해가지고 엄마한테 펌프시키고 청와대에다가 대까지 비례대표 만들어주라고 전화시키고 지금 윤미향 씨하고 분열시킨 당사자 이간질 당신이 다 한데 어디서 아닌 척이야 라고 하는 페북 글을 남겼어요. 수양딸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제 최영상 씨를 지칭한 거라 그러면 최영상 씨는 애초에 자기가 정치인이 될 목적으로 나도 한 자리 줘라는 목적으로 해갖고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부추겼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가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이용수 할머니가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했다가 소식이 없어서 민주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하죠. 근데 그 배경에 그 최영상 씨가 있었다는 설이 있던데. 최영상 씨가 본격적으로 이 할머니들을 일종의 자신의 어떤 고객으로 삼아서 지금과 같은 짓거리를 벌인 건 한 2015년부터 자기가 만든 인권정당
위안부 인권정당 이름이 길어서 다 못 외우겠어요. 위안부 인권정당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같이 다니는 애들이 뭐 어울리는 친구 보면 안다고 같이 다니는 애들이 전부 쓰레기 구구단체 찌끄레기들이에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그 대한민국 고발 전문 단체예요. 강용석이랑 업종이 비슷해. 이 새끼들이 나중에 진짜 사법시험 통과했으면 강용석이 됐을 놈들인데 얘네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이제 보상금 반환 운동을 그러니까 후원금 반환 운동 소송을 벌였죠. 네. 그런데 이 소송금 반환 운동에 들어간 대상 단체는요. 윤미향 씨하고 관계 있는 그 돌봄 시설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조계정 산하 나눔의 집에 이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대상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모든 신문들이나 일자들은 이거를 마치 정의연 소속 그 후원금에다가 반환 소송이 들어간 걸로 오도로 이걸 써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영수 할머니를 이른바 보디가드 치고 있는 사람이 환경구인데 이 환경구란 인물도 대한민국 애국 순찰단 뭐 이런 이름으로 단체를 유치하는데 이거 대놓고 태극기 부대의 한 종류거든요. 주옥선까지 요새 손가락을 얹더라고요. 아무리 그들의 내용이 옳고 뭐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더라도 어울리는 애들이 있다이라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의 진위를 결코 바람직한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최소한 이 최용상 대표의 어떤 의도만큼은 반드시 그 배경이 있고 그와 연관된 어떤 그 다른 속셈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단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눔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나눔의 집은 그 1992년에 생겼으니까 뭐 따져놓고 보면 제일 역사가 이제 오래된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불교계에서 이제 그 모금 운동을 벌여갖고 92년도 10월 달에 일종의 이제 돌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전을 해 나가면서 현재는 이제 부지가 한 2,800평, 그다음 건평이 2,800평이 아니에요. 한 건평이 700평, 그다음에 건물이 한 30여 평 정도 되는 게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에요. 이러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생활관, 법당, 수련관, 뭐 역사관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가장 사실 규모로는 가장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해봐야 7분 현재 이 시설에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시설의 배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리 전체 조계종 스님들이고 월주 스님이라고 대표도 스님으로 돼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무총장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지금 후원금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나눔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연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체예요. 이 나눔의 집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내부 고발이 시작되면서 일어난 겁니다. 들어오는 돈들을 할머니한테 안 쓴대요. 전체적으로 모금한 돈들을 이 할머니를 위한 비용은 1%도 안 쓰고 그 돈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지금 위치로 옮겨오고 난 이후로 현재 이 단체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62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50억이 정기적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쳐진 돈을 거의 안 쓰고 전부 다 저축을 한 거죠. 50억 정기적금은 왜 드러났느냐? 요양보호시설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요양소를 짓기 위한 비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다 80대, 90대예요. 7분 계신 할머니들, 제가 보기에 5년 넘기실 분 몇 분 안 됩니다만 이런 분들을 모시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걷어들인 돈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딴 데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다 할머니들한테 안 쓰고
전부 다 지네들이 적금으로 돌려놓고 이 돈으로 나중에 요양소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사찰이나 요양소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시켜가지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내부자 고발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밥 먹는 거 이게 밥도 별로 부실하지만 나머지 아무런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식사하고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 게 일과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할머니 앞으로 들어온 그 쌀포대 또 다 트럭으로 담아가지고 다른 사찰로 보내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경악을 했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할머니들 앞에다 이름 걸어놓고 일종의 그 후원금 장사를 하는 집단이 뭐 이렇게 제가 좀 감정 격앙했습니다. 나눔의 집이란 비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이 있었고 검찰에 대한 일종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나눔의 집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나눔의 집에 이영수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영수 할머니가 그런데 이 나눔의 집에 대한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발언을 안 하잖아. 오히려 정의연에 대한 돈 문제는 얘기하면서 이 나눔의 집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눔의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검찰에 직접 고발이 된 게 2월 달에 2월 달. 그래서 회계 부정 문제를 내부자 고발을 통해서 검찰에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조사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까지 추가로 들어간 게 나눔의 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눔의 집을 정의연하고 관련 있는 단체로 한다니까. 나눔의 집에서 일어났던 할머니 학대 행위들, 겨울대도 겨울 신발 한 컬레를 안 사주고 제대로 된 의복이나 피복이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고 내부자 고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법원에 이 윤석열이가 2월 달에 고발했는데도 실제 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점점 더 얘기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물타기 형태로 해서 정의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이걸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나눔의 집 내부 직원 7명이 이 회계부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발했습니다만 아무런 아직까지 검찰 조사 없었고 압수수색도 없었어요. 시사일에서 4월 달부터 이제 본격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언론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사용처 비리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회도 그렇고 나눔의 일철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회계보정 담당자로 지목되어 있는 대표와 사무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단체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가 조계종인 만큼 조계종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일종의 불교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음모론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계종에 연결되어 있는 나눔의 집의 비리를 일종의 은폐하기 위해서 정의원을 물고 들어주면서 보수 우익이나 검찰이 일종의 짜옹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마포 쉼터를 운영하는 손 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2004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미한 소장을 만나가지고 월급 80만 원 밖에 못 드리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좋은 일 하는 건데 돈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난 16년 동안을 헌신을 해온 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할머니한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노인 돌보는 게 어디 쉬운가요? 할머니들이 이제 투정도 많이 부리셨을 거 아닙니까? 집에 노인들 계시면 알잖아요. 막 버럭 성질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깽판도 치시고 그게 이제 노인들 습성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3번 4번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윤 대표하고 부둥켜 울면서 우리 아니면 저분들 누가 돌보겠느냐 라고 했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복동 할머님이라고 또 우리 그 위안부 어떤 이 역사 안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용수 할머니 태평양 유역회하고 전 반대에 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토로서 운동을 하셨고, 이게 이제 정의연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정의연의 일종의 운행 모토가 됐었던 분이에요. 이 할머니, 그 김복동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반대파의 태평양 유적회 쪽 할머니들 같은 신미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그 크게 한번 이제 위안부 할머니가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결국 그 위로금, 정부 보상 공식 사과 없는 위로금을 거부한다 그랬고, 대부분의 할머니들, 김복동 할머니를 따라서 이걸 거부했고, 또 국민 대다수도 그 당시에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 김복동 할머니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나는 손 소장하고 손 소장만 믿고 손 소장 천사 같은 사람이야라고 친털처럼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미향 씨 그 자제분한테 용돈도 주셨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보상금 받은 돈을 딸 학비로 갖다 썼다라도 가짜 뉴스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셨고, 지금 마포쉼터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너무 이제 마음 아팠던 사연이 있었던 분들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씩 두 분씩 돌아가셨지만 이제 한 분을 모시고 계신데,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부의라 그랬죠. 아니, 조의금을 받는데 윤미향 씨 계좌나 이 손 소장님 계좌를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횡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부담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어요. 근데 검찰은 일절 그런 적 없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손 소장님 없었고, 우리가 뭐 따로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서는 없었습니다만 이분이 남긴 여러 메모 안에 검찰에서 검찰 담당 수사관의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포쉼터 압수수색 현장에도 사실은 소장님이 현장에 계셨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수의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죽냐,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든지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써가면서 지금 정의연과 손 소장님의 지난 후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 자료, 그 어떤 지역보다 정의연은 떳떳하게 지금까지 회계를 해왔습니다. 늘 정기 회계감사를 받았고, 한 번도 국가가 진행하는 정기 회계감사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관 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지불 영수증을 15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자료들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습니다.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연과 마포쉼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 입장에서 이제는 모종의 강요 내지는 위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번 청와대 수사관 A씨의 죽음의 경우를 보더라도, 또 그 이전에 검찰이 해왔던 수사와 어떤 강압수사와 증언 조작 내지는 이런 걸 통해 갖고 여기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 사망했던 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왜 똑같은 패턴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부정하고 있느냐는 거죠. 안 만났다고 했잖아, 니들이.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부른 적이 없다며. 근데 담당 수사관의 전화번호가 왜 본인한테 있냐고.
니들이 압수수색 현장에 대리인만 데리고 참관해갖고 절대 있는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고 했지만 왜 실제 거기에 손 소장님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감췄냐고. 부의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다라는 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으로 부의금을 받으면 그걸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관리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대신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들 이름으로 부의금 통장 올리면 이게 불법이 됩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반드시 올려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는 돈 전부 다 부정한 돈이 되는 건가요?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밑에 후원 계좌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제 이름 아니거든요. 그럼 전 부정한 사람인가요? 제가 이렇게 받은 후원금을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고 난 다음에 송 작가 저 새끼 돼지고기 사 먹으라고 돈 줬는데 쇠고기 사 먹었네? 이 나쁜 새끼 돌려내!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의인가요? 정의연에 관련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신 분들 대부분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냈네 안 냈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표현하고 싶지 않은 충분한 선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그런 분들의 내역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정의연에 돈 왜 주셨어요? 돈 많이 버세요?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죠? 이런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만 그 후원금이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절의 보도를 하지 않고 심지어 본인과 20년 가까이 투자를 같이 했던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이 사망한 데 대해서도 조문 한 번 오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로 퉁쳐버린 이영수 할머님은 지금도 윤미향 의원이 처벌받아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왜 조계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왜 최영상의 배우의 새누리 쫄개들이 모여서 있으며 그들이 왜 이용수 할머님을 저렇게 끼고 돌아가면서 이 정부를 포함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나 여기에 관련된 반론에 대한 보도가 없는 건지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 위해서 늘 가난하고 힘들고 손해만 봐야 될까요? 빌 게이츠나 재벌들처럼 100억, 몇백억을 휙 던지게 되면 그 돈 자체가 16년을 80만 원이란 돈으로 할머니들을 친자식처럼 모시고 봉양한 사람에 대한 희생하고 비교했을 때 몇십 배, 몇십만 배 큰 희생이고 기여고 기부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손 소장님의 사연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그 마포쉼터가 어떤 되었고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저도 노모를 모시고 있고 제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거를 심적으로 동정하거나 금전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신 분에 대한 이유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어떠한 정의, 어떠한 선의가 제대로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겠는가? 왜 이분들이 죄인으로 몰리는 걸로만도 끝나지 않고 스스로 이런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는 외압이, 이분이 생활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어?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 이 사회 때문에 돌아간 거야. 이분을 죽게 만든 거는 언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댓글과 비난을 쏟아냈던 저 철없는 종자들이고 여기에 동조했던 검찰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